충청과 베트남이 다시 만납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마치 문명 이전으로 돌아간 듯 지구의 거리는 텅 비어갔고 인류에게 다가온 믿기 힘든 재난. 그것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선포된 팬데믹. 세계보건기구의 최초 발병이 보고된 지 71일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엄청난 기세로 확산됐습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역과 통제가 시작되었다. 잔뜩 움츠린 세계 각국은 보호장벽을 높이 쳤지만 바이러스의 전지구적 확산은 국가 간 국경을 봉쇄하는 통제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와 자원의 이동이 멈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암울한 시기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회 전반에 제동이 걸린 팬데믹 여파로 원자재나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나라 간 무역은 말 그대로 정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멈추고 있는 상태죠. 공사가 베트남에 전혀 멈췄다. 그렇게 공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프랑스, 알제리, 이집트, 기타 이런 나라들의 출장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싹 취소가 됐죠. 작년 연말 대비 지금 200% 이상 상승을 해서요. 그 제품가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격리와 고립, 폐쇄의 반복 속에서 일상의 붕괴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한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역군들은 위기를 넘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남과 대전, 세종의 지자체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무역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남도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는 2021년 9월까지 750억 불을 수출하였으며 무역수지는 480억 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관계자께서 함께 노력한 결실이며 이 덕분에 올해 우리도는 비수도권 최초로 수출 1,000억 불 달성과 역대 수출 최고액을 달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이 됐습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다양한 해외 판로를 개척해 꾸준히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의 기업들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다양한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5개 도시에 해외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현지 시장 조사 그리고 바이어 발굴,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을 성공 파트너로 예우하며 행정 중심 도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 지난해 신생기업의 1년 및 5년 생존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무역 사절단 운영, 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수출 지원기관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상담회를 통합해 참가 기업을 공동 모집하고 기관별로 보유한 해외 바이어를 공유해 기업과 바이어 간의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비롯한 화상 수출 상담회,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코로나19 대안 사업으로 다양한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마련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충남과 대전, 세종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아세안의 신흥 강국 베트남. 아름다운 청정 자연 환경으로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휴양지이자 전체 인구 중 68% 이상이 노동 연령인 젊은 나라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가 한류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베트남의 경우에는 일단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요. 실제로 교역액으로 따졌을 때 한국이 세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중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중소기업들이 사실 베트남 시장을 교두보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어떤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중요한 경제협력국이 된 베트남. 2019년 TJB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충청권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비즈니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의 메머드급 행사장, 충청권 기업들을 위한 수출 상담장으로 바뀐 이곳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충청권 기업 40여 곳이 베트남을 방문해 판로를 새로 열게 되었고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한 세종의 한 기업처럼 잭팟을 터뜨리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대전, 세종, 충남이 201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를 높여서 지역 중소기업이 수출의 역군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에도 2020년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던 베트남. 하지만 올해 5월 이후 코로나19 4차 확산을 겪으며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을 포함한 23개 지역에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상점과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급증하는 전염세 속에서 백신 접종 미완료자들에 대해서는 출근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한 건데요. 코로나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많이 기업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코로나가 제4차가 확산해서 지난 5월부터 베트남에서는 조금 심각했어요. 올해도 충청권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비즈니스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온 충청권 지자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베트남의 봉쇄 조치로 베트남 현지에서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열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는 베트남 현지에서 충청권 중소기업과 베트남 바이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Tôi được biết là Trung Nam, Trung Trơn là một cái địa điểm, trong đó có tập trung ít 3 cái thành phố mà hôm nay được tôi được biết là thành phố Đê Trơn, thành phố Sê Trông và khu vực và tỉnh Trung Trơn Nam là nơi có rất nhiều trường đại học, viện nghiên cứu, các doanh nghiệp, các công ty rất là
mạnh trong lĩnh vực khoa học kỹ thuật, thương mại và start-up, giáo dục. Thì đấy là những cái lĩnh vực mà hai bên có thể hợp tác và nhất là các doanh nghiệp có thể kết nối, kiếm cái sự hợp tác trong tương lai.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신호탄을 쏘아 올린 2021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그동안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다려온 기업 대표들부터 먼저 모였습니다.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의 저희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나서 50개 기업이 이제 대전과 충남, 세종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호치민을 먼저 16, 17 연결하고 18, 19에 하노이를 연결해서 이렇게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해외 비즈니스는 우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 베트남의 역사부터 주요 경제 지표,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까지 자세한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베트남 팔로를 좀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상황에 지금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해서 그 막혀있던 길이 좀 다시 풀렸으면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TJB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계기로 실적은 못 올렸지만 올해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베트남 쪽에 좀 널리 알리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제 충청권 중소기업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중 저희는 이제 현지에 있는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아세안 사무소와 현지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성 평가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실제로 이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현지에서 실제로 바이와 매칭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총 50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매칭데이를 앞두고 있는 충청권 50개 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의 109개 기업, 호치민의 89개 기업과 온라인 상담회를 갖게 되는데요. 각 지역에서 공개 모집 후 시장성 평가를 거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아 선정된 우수 기업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물론 한국의 맛을 베트남에 알릴 식품과 가공품, K-뷰티로 베트남에서 인기 높은 미용 제품을 비롯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각광받는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같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논산에 자리한 도로안전시설물 전문 업체도 그중 한 곳. 교량 난간이나 방호 울타리, 가드레일처럼 차도와 보도 사이 고속도로에 설치해서 차량의 이탈과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가드레일은 GOD 가드레일로서 지금 적용된 기술로는 이제 차량 충격 시 레일이 이제 슬라이딩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이제 여기 블록아웃과 레일의 연결부를 보시면은 이제 레일은 이제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므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을 했을 때 레일이 슬라이딩이 되면서 차량 충격을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 대전에서 법인을 설립해 논산으로 이전한 후 알루미늄 제품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2019년 매칭데이 참가를 계기로 베트남에 사무실까지 설립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중단된 상태. 올해 다시 매칭데이를 준비하면서 제품의 우수성 확보에 더욱 집중했다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충돌됐을 때 고객을 위한 안전성, 그다음에 수려한 디자인, 아직까지 우리 회사가 걸어가는 부분에서 한번 크레임이 걸린다든가 문제가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품질을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회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로안전시설물의 해외 시장 진출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 수출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
개발팀은 끝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는데요. 어쩌면 해외 수출의 물꼬를 터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를 올해 매칭데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열띤 회의가 이어집니다. 난관을 주력으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30여 년 동안 쌓아온 노력과 땀방울이 모여 이제 도약을 기다리는 순간. 베트남 곳곳의 도로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가드레일이 설치되는 날이 머지않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시행으로 온실가스 저감 달성 목표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전 세계. 우리나라 또한 배출가스 저감과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2018년에 창업한 기술 벤처 기업.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라는 사운 아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술 벤처 기업입니다. 자동차의 제어 신호 안정화 장치를 통해 매연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로 개발 후 1년 동안 5개의 관공서 테스트 결과 평균 매연 저감 효과는 66.8%.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는 한편 특허까지 냈다네요. 한 5V 정도 가는데 5V 정도에 놓으면 이제 신호가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떠 있게 되는데 이게 정 0.7V쯤 되거든요. 이제 이 페달을 밟으면 이제 작동을 하겠죠. 급가속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을 인증받기까지 제품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매연 저감과 연소 효율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조달청 혁신 시제품 사업에 선정되면서 길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의 화두가 된 요즘,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주는 제품은 이미 대전의 여러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데요. 오늘은 대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용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등 총 336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비 향상을 통해 차량의 유지 보수 절감 등 예산에 대한 절감을 좀 효과를 얻어냈고 대전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제품인 매연 저감 장치를 모든 차량에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역시 올해 매칭데이 주력 상품. 곧 베트남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습기 잘 안 묻게 물기 없게 잘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신호선도 잘 받고 네, 테스트 결과 저희 한 62% 정도 매연이 저감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최근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토바이를 빠르게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런 탄소 저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서 베트남의 실질적인 수출입이 가능한 기업들이 발굴되어 회사의 수출에 좀 기여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청권 기업들이 매칭데이 준비로 분주한 11월 초 베트남의 행정수도 하노이에 자리한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김덕용 소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매칭데이를 앞두고 요즘 걱정이 많다는데요. 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년에 비해 행사 직전까지도 변동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바이어 연락 두절도 많고 현지 진행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아직 알아볼 사항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힘든 준비 기간이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이번 매칭데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도 있을 것이고 현지에 있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본 사업으로 시장 개척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며 성공적으로 근본 지원을 마무리한다면 다양한 완제품의 진출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금년 매칭데이와 함께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저희가 주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베트남에서도 이제 매운맛 소스가 참 유명한데 한류 봄을 타서 이제 매운 고추장 양념을 들어간 그런 소스류를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수출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하에 비즈니스 매칭데이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 점검은 필수. 그 제품 카탈로그 미리 보내주시고 그리고 화면은 계속 켜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점점 더 깊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잠시 주춤했던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은 올해 700억 달러를 돌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칭데이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충남의 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산업협력단에 10평 남짓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작은 회사로 설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네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 대학교 화학과 교수님과 함께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김광규 대표. 코트라를 통해서 경영 지도사 한 분이 2018년도 초에 살균기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미팅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곰곰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개인적으로 써보고 순천향대학교 그 RGB 사업단에 제가 문의를 해서 임상 실험을 들어갔고요. 이 아연소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주 물질이긴 한데 이 아연소산 나트륨이 중국산이 순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순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순도가 가장 높은 스페인산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염산 성분이 아닌 구연산 성분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다시 재연구 개발해서 다시 이 저희 회사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시기, 김광규 대표는 휴대용 악취 바이러스 퇴치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노란 액체가 바로 친환경적으로 공기를 소독하고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이산화염소수. 이렇게 하면은 저희 제품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좀 더 진하고 발생량이 많은 이렇게 ClO2가 발생해서 이 기체 자체가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그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이제 수돗물 소독할 때 Cl2를 쓰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ClO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해하다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요거하고 유사한 제품 또한 CE나 FDA 허가를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산인, 염산이나 황산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대체해서 유기산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유해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한 이 폐기했을 때 나오는 어떤 환경 오염물질도 적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번 개발이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휴대용 제품으로 스틱형은 한 번 사용하면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동안 해외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홍보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태. 이번 매칭데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